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디친에서 대학생 멜토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송티입니다. 오늘은 FAQ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념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송민준이고 메디친에서는 송티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FAQ는 총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는 언제 풀어야 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개념을 공부한 걸까요? 해도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념은 몇 회독해야 될까요? 개념은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죠?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오늘 강의를 좀 똑똑히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어디까지 공부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문제 풀기 시작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해답을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념학습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걸 보면 5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개념 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완벽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저랑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1단계는 이겁니다. 수업만 듣고 복습은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상태. 이게 1단계입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선생님의 쇼를 관람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지식을 듣기만 했고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았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대충 뭐가 있었는지 감은 잡혀. 이게 딱 2단계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가 있었는지 감이 잡히면 두뇌 속에 여러분들의 그 강의 내용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을 때 이게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 머무르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게 미분 문제인가요? 이게 왜 미분 문제죠? 문제를 읽었을 때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거죠. 이게 바로 2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는 했는데 그 공부가 그냥 글자만 읽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3단계는 이겁니다.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 이게 딱 3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배울 학, 습, 익힐 습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서 익히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조금만 바뀌어도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는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제 4단계를 보죠. 4단계는 뭐냐면 배웠던 내용을 빈 종이에 약간의 키워드만 있으면 써내려갈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4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쫙 가지를 펼쳐나가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인의 언어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는 건 작가나 선생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은 거에 해당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언어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언어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백지복습,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지식을 배운 겁니다. 책 속에 그냥 활자로서 묻혀져 있는 지식을 배웠다고요. 그걸 본인의 뇌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꿔내는 과정.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전체 단원의 흐름을 알고 있고 내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딱 5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교재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면 남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저는 강조하냐면요.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빈틈없이 공부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남은 누가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 뭐 스터디메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드세요. 뭐 붙잡고 막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만들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분명 뭔가 빈틈이 있으면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빈틈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왜거든요. 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구과학 얘기로 들어와서 1단원에 고체지구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뭐 해양적 확장설, 판구조론 이렇게 이어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어. 이런 걸 써내려갈 수 있으면 4단계인데요. 5단계까지 학습되어 있는 친구들은 왜 대륙이동설이 중요하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학생, 고체지구, 땅덩어리는 고체라서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베게너가 움직인다는 걸 밝혀냈네? 그러다 보니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구는 다 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유기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거죠. 이게 당연해질 때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도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본인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학습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학습 후에 24시간 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를 설명하는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분명히 공부를 했죠. 몇 퍼센트만 남는다고요? 5%만 남는다고. 그래서 보시면 연습이 75%고 가르치기가 9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가르치기가 학습 후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의 이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빈틈없이 학습 내용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남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걸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는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각 1단계부터 5단계의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1단계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분 인강 다 들었어요. 저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는 것 같지. 근데 너 다시 문제 풀어봐. 풀리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셔야죠. 2단계 친구들. 평균 변화율?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미분계수?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분 뭐 공식 쉽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이거 문제 해석이 딱 안 되는 단계. 3단계 친구들 정말 딱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못 넘어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던데요? 함수 그래프는 시키는 대로 그리니까 그려지던데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안 풀리죠? 분명 개념을 다 공부했는데 준킬러 문제는 풀리다가 말아요. 이 친구들은 딱 이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뭘 못 뛰어넘는 거라고요? 본인의 언어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4단계 친구들요. 평균 변화율을 공부하고 그것의 극한인 미분계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도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딱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서 미분을 왜 배웠냐고요. 이게 부족하죠.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에요. 5단계 친구들. 미분은 내가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증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증가 감소를 알면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5단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예요? 이거 왜 공부하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하죠? 이 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선생님들한테서 해답을 얻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히 학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요? 맞는 거 틀린 거 체크하면 문제 그냥 다 푼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를 푼다는 건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뭐가 약점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맞고 틀렸고를 체크하는 건 수능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지? 이걸 점검하는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풀어라 하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자신 있을 때 푸세요. 내가 5단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뭐 풀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틀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져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못 푸는 문제. 깨져보고 틀려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개념을 막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드는 게 없어. 난 돌대가리인가 봐. 이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를 못 넘어가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몇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건 하나의 마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았을 때 그 환희, 기쁨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맞은 거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았을 때 진짜로 맞았는지 점검해보고 틀렸을 때 진짜로 틀렸는지를 점검해봐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을 누려야 될 건 수능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FAQ 다 해결됐나요? 하나씩 살펴보죠. 어디까지 공부해야 개념을 공부한 걸까요? 5단계 설명드렸죠? 5단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도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3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개념은 몇 회독해야 될까요? 5단계가 될 때까지 공부하셔야죠.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의미 없는 거라고요. 개념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죠? 5단계가 될 때까지 해야죠. 개념을 어디까지 공부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 있을 때 풀어보고 깨졌을 때 내가 뭘 못하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 풀기 시작해도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인데요.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력과 땀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메디친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